시작하고 따로 하실 말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을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호중 씨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 입고 다리를 어제도 절뚝거리면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 보니까요.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호중 씨의 사건 관련해서 어제 첫 공판 기일이 있었고 이 기소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게 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인데 검찰에서 당시 판단한 것을 예상을 해봤을 때는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0.03을 넘었다는 이 수치가 명확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수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호흡 측정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4가지 죄명이 공소 사실인데 이 말씀을 드리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 그리고 또 특가법상의 도주치상, 또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죄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것은 이 특가법에 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 부분 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상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위험운전 치상이 성립이 되는 것이어서 이게 실제로는 음주운전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이 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이라든지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인적사항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쳤어요. 그러면 도주치상이 되는 겁니다. 이 뺑소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이제 또 혐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범인도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김호중 씨가 당초에는 본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다른 매니저가 자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범인 도피 행위를 하는 것을 이 다른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줘라고 한 것을 김호중 씨가 교사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4가지 죄명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첫 공판 기일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형량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험운전 치상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험운전 치상이 가장 중한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전제가 되고 그 이후에 이게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했다라고 볼 정도로 음주운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취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할지 조금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주에 준하는 상황에서 차를 쳤고 차를 치고 나서 조치 없이 뺑소니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있는 건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것 치고는 첫 재판이 13분 만에 끝났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 이게 형사 공판 기일이 이제 처음에 열리면 이 절차가 본인이 맞는지 인정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본인의 성명이라든지 연령 그리고 뭐 본적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공수 사실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재판부에 이제 알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들은 다음에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물어보게 됩니다. 이 공소 사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느냐. 이걸 이제 공소사실 인부라고 하는데 인정 여부라고 해서 이 인부에 대해서 일단 이제 진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거 인부라 그래서 검찰에서 올린 수사 기록을 또 인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이 부분 그 증거 사실 중에 사실 기록 중에 이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 부분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소송 기록 자체를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수사했던 이 수사 기록 자체를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게 열람 등사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기일을 잡아달라라고 해서 아무래도 그러고 나면 쟁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3분 만에 종결이 됐고 이제 다음 달 19일에 다음 공판 기일이 열릴 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김호중 씨 혐의는 이제 다음 기일에 다시 살펴봐야 될 거고 어제 김호중 씨랑 같이 소속사 관계자들, 뭐 대표나 매니저 등도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 공동 피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범인 도피라든지 이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매니저라든지 다른 뭐 이제 대표 이런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다 인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만 지금 이 공소 사실에서 김호중 씨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인정이 김호중 씨의 공소 사실과 뭐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인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에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의 이제 향후 재판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인정했는지에 관해서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호중 씨 또 상당한 또 팬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또 법정 안팎에서 이 김호중 씨 보기 위해서 찾아온 팬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또 눈물을 보인 팬들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현장 상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왔지. 일찍 온다고 왔는데, 이거 저기, 더 일찍 올 걸. 팬들이요. 부모의 마음이죠. 또 물어보는 마음이죠. 당연히 나오는 게 좋죠. 나와야지.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그렇죠. 네. 집행유예하고 보석이나. 김호중 씨가 좀 어떤 존재예요? 그 팬분들께는? 치료. 예를 들어서 치료하는 사람. 우울증 같은 거, 그리고. 아니, 신적인 존재잖아요. 네, 김호중 씨 팬 인터뷰를 듣고 왔는데 김호중 씨가 치료사, 뭐 신적인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취재진이 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본인이 김호중 엄마라고 밝힌 여성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칭이었다면서요? 예, 지금 이게 사칭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이 법원 앞에서 이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팬들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 들어간 팬들도 있었는데 예. 들어가지 못한 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법정의 크기가 한정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들 중에 한 여성이 이제 김호중 씨의 어머니다라고 알려졌고 그거 관련해서 뭐 이제 이 김호중 씨가 어떠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이 여성이 이 김호중 씨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아버지와 함께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예. 보니까는 이 아버지가 재혼을 한 이 부인이 아니냐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어머니 뭐 친어머니였는지 이것과는 별개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또 김호중 씨 팬들 지금 현장에도 많이 있었고 또 탄원서를 수백 개 또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팬들의 탄원서가 재판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이 탄원서라는 것은 보통 피해자가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같은 경우라든지 예. 아니면 이 피해자가 뭐 이러저러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내가 입은 피해가 적으니 조금 뭐 경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출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형량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제3자의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면 뭐 어떠한 사고를 이제 발생을 이제 시킨 사람이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초범이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니 조금 감안해달라. 이런 취지의 탄원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일부 반영이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뭐 이런 어떠한 인생사를 살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탄원서에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겼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 사실관계를 형량에 있어 반영할지를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기재가 된다고 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호중 씨가 그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사와 합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라든지 예. 합의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형량에 있어서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현재 죄명이 4가지인데 예. 범인 도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형량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외 죄명에 대해서는 형량에 영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